자, 그럼 이제 오늘 수업 들어가 봅시다. 2단원의 전류, 전압, 저항. 자, 전류, 전압, 저항에 대해서 오늘 수업을 들어가면서 여러분하고 수업을 할 건데, 저번 시간에 미리 우리 뭐 했어요? 약속하고 기호하고 여러분한테 좀 알아두십시오 하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갈게요. 전류는 전하의 무엇이라고 했는가 하면 흐름이라고 했어. 그럼 전하는 어떻게 흘러요? 전자가 이동하면서 전하가 흐르는 거예요. 전하가 바로 뭐다? 전자가 이동할 때 띄고 있는 전자의 마이너스 전하예요. 그래서 전하의 흐름을 전류라고 하고요. 이 전류의 기호는 뭘 쓴다? I를 쓰고, 단위는 뭘 쓴다? 암페어와 밀리 암페어를 씁니다.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 옛날에 과학자들이 이렇게 전구가 있어요. 우리 건전지 이렇게 보시면 배꼽처럼 툭 튀어나오는 부분이 있고 매끈한 부분이 있어. 그럼 항상 건전지에서 이렇게 배꼽처럼 툭 튀어나오는 부분을 플러스라고 해. 그럼 아무것도 없는 부분을 마이너스라고 해. 그리고 옛날 과학자들이 이렇게 연결해서 여기에다가 뭘 연결해요? 오마전구. 오마전구 이렇게 필라멘트 있는 오마전구를 이렇게 연결해서 봤더니 오마전구에 불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옛날 과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전류의 방향은 항상 무슨 극에서 나와서 건전지의 플러스 극에서 나와서 마이너스 극으로 흐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 됐죠? 근데 이제 과학이 발달했어. 과학이 발달해서 이 도선의 단면을 이렇게 잘라왔어. 도선의 단면을 잘라와서 뭐 했어요? 확대를 해봤어. 자, 도선의 단면을 이렇게 잘라서 확대를 해봤더니 이 도선의 단면 안에 플러스, 원자에 플러스 전하를 띠는 아이가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죠. 플러스 전하를 띠는 아이가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콩알처럼 생긴 아이. 자, 콩알처럼 생긴 아이가 누가 있더라? 마이너스 전자. 마이너스 전자를 띠는 콩알처럼 생긴 아이들이 이렇게 있는데 봤더니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는 요 콩알만한 전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거야. 이렇게 너 가고 싶은 대로 막 가고 있어요. 얘는 이렇게 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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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자기 마음대로 막 움직여. 그래서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 과학이 발달해서 관찰했더니 요거 빨간색으로 보이는 원자핵 또는 원자는 뭐돼 있더라? 고정되어 있는데 요 콩알만하게 생긴 조만한 아이 얘가 뭐더라? 전자가 뭐 하더라? 전자들이 무질서하게 또는 자유롭게 움직입니다. 어떤 출판사는 무질서하게, 질서가 없게, 어떤 출판사는 자유롭게 움직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내가 전류를 딱 흘려줬어. 전류를 딱 흘려주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차피 이 플러스를 띠는 원자는 고정되어 있어. 얘는 아무 짓도 안 하고 고정되어 있는데 여기 콩알만하게 있던 아이들이 이렇게 콩알만하게 마이너스를 띠고 있던 얘들이 어떻게 됩니까? 한 방향을 향해서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어요. 전류가 흐르니까. 얘들이 이렇게 한 방향을 향해서 이동합니다. 이렇게 본 거야. 자, 그러면 과학자들이 관찰을 했을 때 여기를 A라고 두고 여기를 B라고 뒀어. A하고 B라고 두고 전류를 뭐 해줬어? 흘려줬어. 전류를 흘려줬습니다. 전류를 흘리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고 보면 전자들이 한 방향으로 흐르는 거야. 한 방향으로 이동을 해요. 한 방향으로 이동을 하는데 잘 봤더니 전자들이 어떻게 되더라? 마이너스 극에서 나와서 플러스 극으로 들어간다는 걸 알아냈어요. 그래서 요 A가 무슨 극에 해당하더라? 우리 건전지의 마이너스 극에 해당하고 요 B가 건전지의 무슨 극에 해당하더라? 플러스 극에 해당하는 거야. 그래서 실험을 해서 관찰을 했더니 전자들이 한 방향으로 이동을 하는데 이 전자들이 무엇에서 나와서? 마이너스 극에서 나와서 플러스 극으로 뭐 하면서? 이동하면서 전류가 흐른다는 걸 알아냈어. 그래서 이제 전류의 방향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흐릅니다. 이렇게 바꿔야 되는데 18세기 옛날에
볼타라는 사람이 건전지를 처음 만들었을 때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른다 했는 거를 그냥 존중하는 의미로 그대로 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전류는 누가 이동해서? 전자가 이동해서. 그래서 이 전자의 이동 방향이 뭐다?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이동하는 거야. 그래서 시험 문제 냈더니 애들이 많이 틀려. 오예 이러고 좋아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시험에서 우리는 볼 때 전류의 방향과 전자의 이동 방향은 항상 무엇이다? 항상 반대입니다. 반대. 그래서 전류는 이렇게 흘러요. 플러스에서 나와서 마이너스로 흐르는 게 누구다? 이렇게 흘러주는 게 전류야. 그러면 마이너스에서 나와서 플러스를 이렇게 흐르는 게 누구다? 전자. 그래서 항상 전류의 이동 방향과 전자의 이동 방향은 어떻습니까? 서로 반대입니다 하는 게 나와준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어떤 과학자가 있었는가 하면 프랑스 과학자 쿨롱이라는 사람이 있었어. 요렇게 한 단면 암페어 전류의 단위를 딱 봤어. 한 단면을 딱 봤더니 1초 동안에 요 전자의 개수 6.25 곱하기 10의 18개의 전자가 통과할 때 몇 암페어더라? 1암페어더라. 그래서 요게 예전에는 시험 문제 많이 나왔는데 학생들이 어려워한다고 뺐는데요. 혹시 몰라서 나올 수도 있으니까 들어봐요. 자, 1암페어는 1초 동안 전자가 얼마 지나간다? 6.25 곱하기 10의 18개가 지나갈 때 1암페어야? 뭐 공부하실 때 이렇게 하면 돼요. 우리나라 6.25 전쟁이 있죠. 전쟁은 모든 사람에게 피해를 주죠. 그럼 1암페어는 뭐다? C8, 6.25 이렇게 공부하시면 돼요. 1암페어는 뭐다? 아, C8, 6.25다. 그래서 1암페어라는 녀석은 1초 동안 6.25 곱하기 10의 18개열 누가 통과할 때? 전자가 통과할 때 전류의 세기야. 이게 1암페어야. 그러면 쿨롱이라는 사람이 알아냈어. 1쿨롱은 바로 1암페어 곱하기 1초. 1암페어의 전류가 1초 동안 흐르는 게 1쿨롱입니다. 그래서 카스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는 심화할 때 나오고 일반적으로는 안 나와요. 알겠죠? 그래서 1암페어는 뭐다? 혹시 시험에 나오면 1초 동안 C8, 6.25에 요 정도만 들어두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요거는 시험 문제는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설명해 준 거예요. 그러면 시험에 반드시 나오는 거 이겁니다.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전자는 마이너스 플러스고 요 그림.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는 무질서하게 움직이고 전류가 흐르면 한 방향으로 흐르는데 항상 전자는 마이너스에서 나와서 플러스로 이동합니다. 요거는 꼭 알아두셔야 돼요. 알겠죠? 가장 중요한 아이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누가 있습니까? 하고 그러면 전압이라는 녀석이 나와. 두 번째 전압 볼게요. 전압은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 전하가 이동하게 하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 전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을 갖다가 전압이라고, 기호는 V이고 단위도 뭐예요? V라고 쓰고 볼트라고 읽어주시면 돼요. 볼트. 자, 그럼 이 전압과 전류의 흐름을 갖다가 우리는 뭐에다가 비교를 했습니까? 하고 물으면 물의 흐름에 비교해서 나와줘요. 그럼 여기에서 약속 먼저 들어갈게요. 약속. 전기 회로도의 기호. 전기 회로도의 기호를 먼저 약속 들어갈게요. 자, 우리 전지를 어떻게 나타내자고 있는가 하면 전지 또는 건전지예요. 건전지는 긴 게 플러스고 짧은 게 마이너스야. 그래서 긴 게 플러스, 짜리몽땅한 게 마이너스. 그래서 건전지는 길고 짧게, 긴 게 플러스, 짧은 게 마이너스. 그래서 건전지는 플러스 마이너스, 긴 거 짧은 걸로 이렇게 나타내고, 그 다음에 전선 또는 도선. 도선은 그냥 줄 끄면 돼요. 전선, 도선 줄 끄면 되고, 스위치 껐다 켰다 하는 스위치는 요렇게요. 스위치는 요렇게 해서 요렇게 나타내는 거. 껐다 켰다 하는 스위치는 요렇게 나타내기로 했고, 전구는요 요렇게 나타내기로 했어. 요렇게 해서 모자 썼는 아이참, 요렇게 나타내는 걸 전구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저항은요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저항은 이렇게 위아래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방해합니다. 요렇게 나타냅시다 하고 뭐합니까? 약속을 하는 거예요. 전기기구에서 회로도에서. 그 다음 이제
전류의 세기를 측정하는 전류계가 있을 거고 전압의 세기를 측정하는 전압계가 있겠죠. 그래서 전류계는 암페어면서 직류용이에요. 암페어면서 교류용이에요. 그래서 얘는 직류용 전류계는 짝대기를 꺼. 그리고 이렇게 물결 모양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아이는 뭐다? 교류용. 그래서 암페어의 단위가 들어가 있고 직류용이에요. 암페어의 단위가 들어가 있고 교류용이에요. 전류계는 이렇게 나타내자고 약속을 했고 전압계는 볼트, 직류용, 볼트, 교류용. 똑같아요. 직류, 교류. 그래서 전압계는 볼트의 단위가 들어가는 걸로 나타내고 전류계는 암페어의 단위가 들어가는 걸로 나타냅시다 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정비기호 헤로도에 이렇게 약속을 하면서 전압을 무엇에 비교한다? 물의 흐름에 비교하는 거예요. 자, 물의 흐름에 따라서 이 전압을 비교하는데 책에 그림이 잘 있으니까 설명 들으면서 이해해요. 자, 그럼 여기에 물이 이렇게 있으면 내가 이 물이 이렇게 있는 걸 퍼올려야 돼요. 물을 올려서 이렇게 순환을 하게끔 해주셔야 되니까 여기에 있는 물을 갖다가 이렇게 수도관을 통해서 이렇게 올려요. 그럼 얘를 퍼올리는 얘가 뭐가 되겠어? 펌프가 있어요. 그럼 펌프를 이렇게 켜요. 파워를 키면 여기에 있는 물이 수도관을 통해서 이렇게 쫙 올라와요. 그럼 펌프를 통해서 올라오는 물이 여기에 뭐 하겠어요? 이렇게 모이겠죠. 이렇게 모여요. 모여서 여기에서 물이 흘러 넘칩니다. 그럼 물이 이렇게 흘러서 내려가겠죠? 내려가면 여기에 뭐가 이렇게 있어요? 아, 그림 못 그려서 미안해. 물레방아가 이렇게 있어. 그럼 물이 내려가면서 물레방아를 이렇게 돌려서 다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면 물이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럼 이때 펌프에서 물을 올릴 때도 있고 올리지 않을 때도 있으니까 여기에 뭐가 있다? 밸브가 이렇게 있어요. 밸브가 이렇게 있어서 밸브를 열고 펌프를 킵니다. 그럼 물이 올라오고 밸브를 잠가요. 그럼 물이 올라온다? 안 올라온다? 안 올라와요. 밸브.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 물레방. 이렇게 해서 내가 부올린 물이 여기에서 흘러 넘쳐서 물레방아를 돌리고 이렇게 흘러가는 거 이것을 갖다가 우리 전기 회로도로 나타내는 거야. 그럼 이 펌프가 무엇에 해당한다? 전지에 해당해. 건전지. 그래서 펌프가 전지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 여기에서 이렇게 물이 내려가는 것처럼 전기가 내려가서 물레방아에 들어가는 게 무엇인가 하면 오마전구야.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흘러서 다시 이렇게 올라가겠죠? 이렇게 올라갈 때 여기가 밸브가 무엇에 해당한다? 스위치. 그 다음에 이렇게 가는 거야. 자, 그럼 물이 이렇게 흐르는 길이, 물이 이렇게 흘러가는 길이 무엇이 돼요? 물의 흐름이 전류에 해당하는 거야. 그래서 물의 흐름이 바로 무엇에 해당한다? 전류에 해당한다. 그리고 물을 올리는 펌프가 바로 무엇에 해당한다? 전지에 해당한다. 그리고 물이 흐르면서 물레방아를 돌리죠. 물이 흐르면서 물레방아를 돌리는 것은 바로 오마전구, 불이 들어오는 거하고 똑같아. 오마전구 또는 전구. 자, 그 다음에 밸브는 무엇에 해당합니까? 밸브를 열고 닫는다. 스위치를 켜고 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이 됩니까? 전압이 전류가 흐르는 거에 비교하는데 요때 이 물의 높이차, 요 물하고 요 물레방아의 높이차, 물하고 물레방아의 높이차가 크면 물레방아가 빨리 돌아갈 것이고 이 높이차가 작으면 물레방아가 천천히 돌아가겠죠? 맞죠? 그럼 물하고 물레방아의 높이 차이가 바로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면 수압 차이예요. 그럼 이 수압 차이에 해당하는 게 바로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면 이거야. 내가 건전지를 한 개 연결했냐? 아니면 건전지를 두 개 연결했냐? 아니면 이 건전지를 병렬로 연결했냐? 이거하고 똑같아. 그러면 물통에서 물레방아까지 높이 차이인 무슨 차이? 수압 차이는 무엇에 들어간다? 건전지를 직렬로 두 개 연결했니? 병렬로 두 개 연결했니? 하는 무엇에 들어가요? 전압 차이에 들어가요. 전압에 들어갑니다. 전압. 그래서 물의 흐름을 전류의 흐름으로 비교를 했는데 이제 여기 수압 차이에 전압 차이에 들어가는 걸 한번 볼게요. 그럼 전압에서 전지를 뭐로 연결해요? 건전지를 직렬로 연결해요. 자, 전지를 직렬로 연결하면 어떤 전압을 얻을 수 있다? 높은 전압을 얻을 수 있어요.
높은 전압. 그런데 우리가 전압에서 전지를 병렬로 연결해요. 병렬로 연결하면 무엇입니까? 낮고 일정한 전압이에요. 낮고 일정한 전압. 그래서 직렬로 연결했을 때는 높은 전압을 얻을 수 있는데 병렬로 연결하면 일정한 전압을 얻어요. 자, 그럼 볼게요. 오마정보 하나, 건전지 하나 나오는데 우리 전지 하나를 몇 볼트라고 둔다? 1.5볼트라고 할게요.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전지가 있어. 근데 내가 이렇게 연결했어.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세 개를 직렬로 연결했어. 자, 건전지 하나, 둘, 세 개를 직렬로 연결했네요. 그럼 1.5V, 1.5V, 1.5V가 세 개 연결되어 있으니까 얘는 4.5V의 높은 전압을 얻을 수 있어. 그런데 병렬로 연결한다는 이거야. 건전지 하나, 건전지 둘, 건전지 셋 요렇게 연결할까? 요렇게. 그럼 아래로 쭉쭉쭉 연결한 게 무슨 연결이다? 병렬이야. 병렬로 연결했을 때는 1.5V, 1.5V, 1.5V를 더해주는 게 아니고 병렬로 연결했을 때는 밑에 있는 전압은 무시하면 돼. 병렬로 연결한 개수만큼 수명이 길어져. 수명이 길어지는 대신에 전압은요 밑에 있는 아이를 무시하고 한 개의 전압하고 똑같아. 그래서 세 개를 병렬로 연결했을 때 전압은 얼마 나온다? 1.5V로 일정하게 나온다. 그러면 높은 전압을 얻으려면 직렬로 연결해. 직렬로 연결하면 높은 전압을 얻을 수 있는 대신에 단점이 뭐야? 수명이 짧아. 수명이 짧아. 그런데 병렬로 연결하면 전압이 일정한 대신에 일정한 전압, 즉 낮은 전압을 얻어요. 전압이 일정한 대신에 병렬로 연결한 전지의 개수만큼 뭐가 길어져요? 수명이 길어져요. 그래서 나는 가늘고 길게 살고 싶다. 병렬 연결하면 돼요. 난 짧고 굵게 살고 싶다. 직렬 연결하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직렬로 빠바방 연결하면 높은 전압이 빡 나오는데 수명이 금방 끝나. 근데 병렬로 연결하면 전압은 낮고 일정한 대신에 뭐해요? 길게 가는 게 병렬 연결이에요. 아, 그래서 전압은 물의 높이 차이를 크게 하고 싶어요? 건전지를 직렬로 연결해 주는 거고, 물의 높이 차이는 같은데 뭐 하는 거야? 이 물레방하고 오래 돌아가게 하고 싶어요? 물통을 몇 개 연결하면? 2개, 3개 연결하는 거. 병렬로 연결하는 거하고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직렬, 병렬까지 되겠습니까? 요게 무엇이에요? 전류와 전압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럼 여러분 교재에 있는 문제 1, 2, 3번까지 한번 풀어보세요. 61쪽에 1, 2, 3번까지요. 자, 그럼 3번까지 확인 들어갈게요. 1번. 오른쪽 그림은 전구가 연결된 전기 회로에서 그러는 모습이에요. 전자의 이동 방향은 전자는 항상 마이너스에서 나와서 플러스로 가야 돼요. 어떤 친구 이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러면 안 돼요. 건전지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건전지 바깥으로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이동하는 게 전자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가는 게 전류니까 전자의 이동 방향은 A가 되는 거고 전류의 이동 방향은 B가 되는 거예요. 1번의 답 A, 2번의 답 B. 그 다음 2번 문제. 도전 속의 전자들의 운동 모습을 나타냈는데 빨간색이 원자 핵이야. 고정되어 있어. 그럼 보기에 까만색으로 보이는 아이들, 포괄 만한 아이가 전자예요. 근데 전자가 A에서 나와서 B로 들어가네요. 그럼 A는 무슨 극이다? 마이너스 극이고 B는 무슨 극이다? 플러스 극. 항상 전자는 마이너스에서 나와서 플러스로 갑니다. 그리고 이 그림에서 전자들이 일정한 한 방향을 향하고 있죠? 그럼 전류가 흐르는 상태이고 전자는 A의 마이너스 극 쪽에서 B의 플러스 극 쪽으로 연결되어서 이동하는 게 되겠죠. 그 다음 3번. 밸브하고 물의 흐름하고 쭉 나와 있을 때 펌프는 물을 포올리는 전지에 해당하고 흐르는 물은 전류에 해당하고 물레방아는 전구에 해당하고요. 물의 높이 차이가 전압에 해당해요. 그 전압은 건전지를 직렬로 연결해서 높은 전압을 얻느냐 병렬로 연결해서 낮고 일정한 전압을 얻느냐 여기에 들어가 줍니다 하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칠판을 잠깐 지울 동안 여러분 교재 68쪽에 있는 문제 1번에서 4번까지 숙제 줄인다고 생각하고 한번 풀어보세요. 1번에서 4번까지. 얼마든지 하나 돼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우리는 전류계와 전압계에 대해서 한번 배울게요. 전류계와 전압계에 대해서 배울 것입니다. 그럼 이제 회로도에서 전류계와 전압계는 어떻게 연결하고 전류계와 전압계는 어떻게 읽어줍니까? 하고 나와요. 그럼 여기가 건전지가 플러스 마이너스 돼 있고 여기 스위치가 이렇게 있어요. 스위치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꼬마 전구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꼬마 전구하고 나란하게 누구를 연결해라? 전류계를 연결해요. 꼬마 전구하고 나란하게 전류계를 연결하고 전 앞에는요 꼬마 전구와 아래층 위층으로 병렬로 연결해요. 이렇게 직류형을 써요. 교류형은 상관없어요. 직류형을 써요. 그래서 항상 시험에는 직류형이 나오고 우리 일상생활에는 뭐예요? 디지털 강국이죠. 미디어 시대 이런 직류형, 교류형 안 써요. 그냥 디지털 기계 바로 꽂으면 돼요. 그게 바로 교류형입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연결합니다. 암페어가 들어가 있는 전류계는 일직선으로 가게끔 연결해주는 게 직렬이고 올라갔다 내려오는 게 뭐예요? 병렬이에요. 병렬. 그래서 전류계는 무슨 연결을 한다? 요게 전류계예요. 전류계는 꼬마 전구와 회로에 일직선으로 가게끔 직렬로 연결해요.
정렬로 연결해주고 전 앞에는 무슨 연결을 해준다? 정렬로 연결해줍니다. 정렬로 연결. 그 다음 이제 중요한 게 이거예요. 건전지에서 긴 게 플러스고 짧은 게 마이너스야. 긴 게 플러스고 짧은 게 마이너스야. 그럼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죠. 그럼 항상 왼쪽이 플러스고 오른쪽이 마이너스야. 그럼 전류계와 전압계도 항상 왼쪽이 플러스고 오른쪽이 마이너스. 왼쪽이 플러스고 오른쪽이 마이너스. 이렇게 연결해줘요. 됐죠? 전체적인 그림을 찾으면 이렇게 생겨있는 아이를 찾아주시면 돼요. 전류계와 전압계는 회로의 일직선이 되게끔 직렬로 연결해주고 전압계는 회로의 위, 아래 병렬로 연결해줍니다. 그럼 요렇게도 나올 수 있고 요렇게도 나올 수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스위치가 있는데 여기에다 뭘 연결해요? 전류계를 이렇게 연결해요. 전류계를 연결하고 여기에 뭐가 있다? 저항이 이렇게 있어요. 저항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이 저항에 전압계를 뭐로 연결해요? 병렬로 연결해요. 이렇게 연결해도 돼요. 이렇게 연결하셔도 돼요. 그런데 이 그림을 이제 이해하기 쉽게 하려면 요렇게. 그 다음 얘는 요렇게 갑니다. 요렇게 좀 공부할 때 조금 더 편하겠죠. 그래서 얘는 일직선으로 갔으니까 직렬이고 얘는 위로 올라갔다 내려왔으니까 병렬이 됩니다. 요렇게도 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위에 거 기본으로 보시면서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갑니다. 전류계와 전압계에서 우리는 뭘 가지고 공부한다? 직류용 전류계와 직류용 전압계를 이용해서 할 때 전류계와 전압계의 가장 큰 차이점은 연결 방법이에요. 일직선으로 연결하는 직렬 연결이냐 아니면 위로 올라갔다 내려오는 병렬 연결이냐. 그래서 전류계는 회로에 무슨 연결한다? 직렬 연결합니다. 전압계는 회로에 병렬 연결해요. 왜요? 전류계는 내부 저항이 작아서 직렬로 연결하는 거고 전압계는 내부 저항이 커서 병렬로 연결하는 거예요. 그럼 전류계와 전압계는 이렇게 직렬과 병렬로 연결하는 방법이 다른 거고 그 다음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전류계든 전압계든 요게 차이점이에요. 공통점은 전류계든 전압계든 플러스 단자. 플러스 단자는 플러스 극에 마이너스 단자는 마이너스 극에 플러스 단자는 플러스 극에 마이너스 단자는 마이너스 극에. 그래서 전류계와 전압계의 첫 번째 공통점은 플러스 단자는 무슨 극에? 플러스 극. 마이너스 단자는 마이너스 극에 연결합니다. 그럼 쌤, 친구가 연결하는데 갑자기 실수로 연결했어요. 그럼 전류계나 전압계의 바늘이 0점을 지나서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0점을 지나 바늘이 왼쪽으로 가요. 아, 내가 반대로 연결했구나 하고 아시면 되고 두 번째 공통점은 측정값을 모를 때 마이너스 단자는 어떤 값부터? 큰 값부터 연결하시면 돼요. 작은 값부터 연결하면 큰일 나요. 큰 값부터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읽어주실 때 마이너스 단자 값을 기준으로 해서 읽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요거는 설명 들으면서 이해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쌤 미술 공부의 한계인데 대충 봐요. 그럼 항상 플러스 단자는 딱 정해져 있어요. 빨간색으로. 플러스 단자는 빨간색으로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럼 얘는 우리가 전원장치 또는 건전지 무슨 극에 연결하면 돼요? 플러스 극에 딱 연결하면 돼요. 그럼 끝! 그럼 얘는 끝났어. 그럼 이제 여기 마이너스. 마이너스에서 전류계든 전압계든 단자가 이렇게 3개 나와요. 3개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먼저 누구에 대해서 볼 건가 하면 전류계에 대해서 먼저 볼게요. 전류계에 대해서 봤더니 여기 가장 마지막에 있는 마이너스 단자가 5A야. 그 다음 여기에 있는 아이가 500mA야. 그 다음 여기에 있는 아이가 50mA야. 자, 이렇게 마이너스 단자가 3개 있어. 3개 있으면서 무엇이 됩니까? 빨간색 바늘이 이렇게 있어. 자, 빨간색 바늘이 이렇게 있는데 5. 요렇게 와서 여기가 0이야. 그 다음 이제 봐. 몇 개 그려야 돼? 대충 이렇게 있다고 봐요. 이렇게 있다고 보면은 여기가 뭔가 막 항상 위쪽이 5A야.
가운데가 500mA야. 그다음 맨 밑에가 50mA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가 무엇을 했습니까? 하고 보면 이 마이너스 단자를 5A 연결했어. 5A에. 자, 5A에 연결했던 이 바늘이 뭐 하는가 하면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움직여. 자, 그럼 여기에 있던 바늘이 어떻게 됩니까? 쭉 하고 움직여서 여기에 가서 이렇게 가리켰어. 여기에 가서 이렇게 가리켰어요. 여기에 가서 가리키는데 내가 읽어줬어. 5를 기준 5, 4, 3, 2. 그래서 여기 가서 읽어줬더니 5A의 마이너스 단자가 연결돼 있으면 얘는 2A가 답이 되는 거야. 2A. 그래서 내가 마이너스 단자를 5A에 연결했어요. 5A에 연결하면 얘의 답은 얼마라고 읽어주면 돼요? 2A라고 읽어주면 돼. 그런데 내가 똑같은 바늘인데 마이너스 단자를 어디에 연결했다? 500mA에 연결해. 그럼 마이너스 단자를 500mA에 연결해. 500mA. 여기에 연결하면 어떻게 됩니까? 똑같은 2를 가리키는데 500을 기준으로 읽어줘야 되니까 얘는 얼마가 된다? 200mA가 되는 거야. 그럼 내가 마이너스 단자를 이번에는 500이 아니고 어디에 연결했다? 50에 연결했어. 그럼 마이너스 단자를 갖다가 내가 50mA로 바꿔서 연결하면 얘는 얼마가 됩니까? 20mA가 됩니다. 그러면 똑같이 바늘은 그대로 있는데 내가 이 마이너스 단자를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값은 어떻게 된다? 달라집니다. 이게 무엇이에요? 전류계예요. 그럼 전류계하고 똑같이 전압계도 똑같아. 마이너스 단자를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바늘은 그대로 있는데 마이너스 단자 값에 따라서 값이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5A를 선택하면 2A가 답이 되고 500mA를 선택하면 200mA가 답이 되고 50mA를 선택하면 20mA가 답이 되는 게 무엇입니까? 전류계와 전압계의 값인데 마이너스 단자를 무엇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바늘이라도 값은 뭐한다? 달라집니다. 그리고 내가 얘가 얼마인지 모를 때는 항상 뭐부터 연결해라? 큰 값부터 연결해서 작은 값으로 가주시면 됩니다 하고 나와주는 거예요. 그럼 쌤이 그림을 개떡같이 그렸기 때문에 여러분 책에 있는 그림을 보면서 바로 한번 읽어볼게요. 5번 그림 한번 보세요. 자, 61쪽에 있는 5번 그림 보시면 얘가 전류계야. 암페어가 그려져 있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 있는 아이가 볼트가 있으니까 얘가 전압계야. 그런데 빨간색은 플러스 단자니까 고민 안 해도 돼요. 플러스 단자는 플러스 극으로 가요. 그런데 암페어가 첫 번째 딱 보니까 500mA에 연결돼 있네. 그러면 맨 오른쪽에 가요. 500에서부터 읽어주시면 돼요. 그럼 500에서 가주니까 400이죠. 그래서 전류계는 지금 마이너스 단자를 뭘 선택했다? 마이너스 단자를 500mA를 선택했네요. 그러면 답은 얼마다? 400mA니까 단위 환산해주면 1A는 1000mA하고 같다고 했어요. 1000mA. 그러면 1000이니까 1000분의 400이니까 얼마 돼요? 0.4A가 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압계 볼게요. 전압계는 마이너스 단자를 무엇을 선택했어요? 15V를 선택했어. 그러면 15를 기준으로 읽어주면 돼. 그러면 15를 기준으로 갔을 때 10과 15의 딱 절반이네요. 그럼 마이너스 단자를 무엇을 선택했다? 15V를 선택을 했더니 보니까 10과 15의 절반입니다. 그래서 얘는 얼마입니까? 12.5V입니다. 이렇게 읽어주시면 돼요. 됐죠? 마이너스 단자를 무엇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읽어주는 연습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교재에서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면 되는 게 몇 번입니까? 그러면 68쪽에 5번 그림. 5번 그림을 보고 전류의 값이 얼마인지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 그림을 보시면서 몇 암페어인지 전류를 찾아주세요. 이제 보고 읽을 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전류계와 전압계입니다. 자, 얘는 지금 마이너스 단자가 얼마를 생각해요? 500이지. 그럼 500에서 500
300, 200. 이렇게 가면 200과 300 사이니까 얼마 나와? 딱 반이니까 얼마 나와? 200과 300의 반이니까 250mA 나오겠지. 그치? 500mA를 선택했으니까 얘보다 더 큰 값은 못 나와? 그래서 얼마가 나온다? 250mA라고 적어라. 들어봤어? 그럼 240mA. 그럼 이제 당연선 안돼요. 자, 얘가 지금 무엇을 단자로 선택했어? 마이너스 단자로 500이지. 그럼 500을 기준으로 읽어주면은 얘는 200에서 300 사이지. 근데 딱 반이 아니고 4칸 같아. 그러면 얘는 240mA 되겠죠. 그럼 이제 간편을 당연선 주시면 돼요. 오, 잘하셨네요. 그렇지. 자, 보자. 전류계 읽어주는 거. 확인하고 왔어. 여기 보나요? 전류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이너스 단자를 얼마를 선택했어? 500. 그럼 여기 500을 비추는 거. 500, 400, 300, 200. 200에서 300 사이인데 몇 칸 갔어? 아니다. 5칸 갔어요? 4칸 같아요. 친구들이 봤을 때. 그러면 얘는 240mA였다. 당연한 해주세요. 잘 갔고요. 잘하셨고요.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240mA니까 0.24A로 단위환산 해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단자를 무엇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전류계와 전압계에 무엇을 읽어주시면 돼요? 눈금을 읽어주시면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4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전류계는 회로에 무슨 연결을 해야 되고 전압계는 회로에 무슨 연결을 해야 됩니까? 하고 나와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61쪽 마무리 들어갑시다. 작은 네모 상자. 전하의 흐름을 뭐라고 한다? 저번 시간에 했어요. 전류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류의 단위는 A라고 쓰고 암페어라고 읽어주시면 되겠죠. 첫 번째 네모 상자 전류라고 해주시고 단위는 A라고 쓰고 암페어라고 해주면 돼요. 그 다음 항상 마이너스 극에서 나와서 플러스 극으로 들어가는 것은 전자의 이동 방향입니다. 전자의 이동 방향. 그리고 플러스 극에서 나와서 마이너스 극으로 가는 건 전류의 이동 방향. 그래서 전자와 전류의 이동 방향은 항상 반대입니다. 그다음 전기 회로에서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을 전압이라고 하고 전압의 단위는요 V라고 쓰고 볼트라고 읽어주시면 돼요. 그다음 전류의 세기를 측정하는 장치를 뭐라고 한다? 전류계. 전압의 세기를 측정하는 장치를 전압계. 그래서 전류계와 전압계인데 직류용을 사용하는 거. 그 다음 전기 회로에서 전류계는 직렬로 연결하고 전압계는 병렬로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4번 문제 전류계와 전압계에 대한 설명에 동그라미 쳐주면 되죠. 알맞은 말. 전류계는 회로에 무슨 연결해 주면 돼요? 직렬로 연결해 주시면 돼요. 직렬로. 그리고 전류계와 전압계 플러스 단자는 반드시 플러스 극에 연결해 주시고 마이너스 단자는 반드시 마이너스 극에 연결하는데 이때 값을 예상할 수 없는 경우 즉 측정 값을 모를 때 마이너스 단자는 항상 어떤 값부터? 큰 값 또는 최대값부터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뭐가 되는 거예요? 전압과 전류에 대한 내용이 끝이 나요. 그럼 이 전압과 전류계 전압계를 측정을 해서 나오는 거에서 이제 전기저항으로 넘어가는데 이 전기저항에서 먼저 나오는 게 무엇입니까? 하고 보면 도선의 전기저항에서 나와줍니다. 그러면 전기저항은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가 전기저항이야. 그럼 이 전기저항은요 무엇에 따라 달라집니까? 바로 도선의 종류,
도선의 종류에 따라 달라져. 왜 도선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집니까? 도선의 종류에 따라 무엇이 다르기 때문에 원자, 핵의 배열 또는 원자라고 해도 되고 또는 원자, 핵 배열이 뭐하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하고 물으면 우리가 이렇게 비탈진 경사면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봐요. 자, 비탈진 경사면이 이렇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얘가 은이야. 은이고 얘가 불이야. 얘가 알루미늄이야. 자, 그럼 이게 도선의 종류야. 은으로 만든 전선이 있고 불이로 만든 전선이 있고 알루미늄으로 만든 전선이 있는데 은으로 만든 전선은 원자핵이 몇 개 있는가 하면 하나, 둘, 셋, 네 개 이렇게밖에 없어. 그럼 불이로 만든 전선은요. 원자핵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있어요. 그럼 알루미늄으로 만든 아이의 원자핵은 어떻게 있습니까? 하고 보면 이렇게 있어요. 자, 요렇게 있어. 그러면 여기에 박혀있는 못이 원자핵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물질의 종류야. 원자핵의 배열이 이렇게 다르니까 여기에서 쇠구슬을 굴려 내가. 쇠구슬을 이렇게 굴립니다. 쇠구슬을 이렇게 굴려요. 그럼 이때 굴러가는 작은 쇠구슬이 뭐가 된다? 자유롭게 이동하는 전자가 돼요. 그러면 이때 굴러가는 쇠구슬이 충돌할 확률, 충돌하는 정도가 바로 저항인 거야. 은은 4개밖에 없어, 못이. 그럼 4개밖에 없을 때 쇠구슬 3개가 굴러가면서 충돌하는 정도, 6개가 있을 때 충돌하는 정도, 그 다음 8개가 있을 때 충돌하는 정도. 언제가 충돌을 가장 많이 하겠어요? 8개. 이게 바로 물질의 종류야. 물질의 종류. 그래서 물질의 종류에서 원자핵의 배열, 원자의 배열이 뭐할수록 많을수록 저항이 큰 거야. 왜 저항이 커요? 전자가 이동하면서 충돌을 하기 때문에. 자, 그럼 도선의 종류에 따라 원자핵의 배열이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누구의 충돌 정도? 전자의 충돌. 전자의 충돌. 그러면 이 전자가 이동할 때 전자의 충돌이 많으면 저항이 뭐 하나이다? 큰 아이고 전자의 충돌이 뭐 하면은 작으면 충돌이 작으면 저항이 작은 도선이 돼. 그런데 은이 분명히 작아. 근데 은으로 전선을 만들려면 돈이 뭐 해요? 너무 많이 들죠? 그쵸? 그래서 구리를 만들었어. 근데 요즘 구리 값이 점점 비싸죠. 그래서 요즘은 뭐로 만들어요? 알루미늄을 만드는 거예요. 됐죠? 근데 선생님 그러면 왜 철로 안 만들어요? 철로 만들려고 봤더니 철은요 원자 배열이 어떻다? 미쳤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원자 배열이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얘는 전자가 더 이동해야 못해요. 못할 정도로 너무 많은 거야. 근데 얘는 전선을 만들 가치가 있다 없다? 없는 거. 그래서 못 만드는 거야. 그쵸? 그나마 뭐해요? 비용을 따져서 처음에는 은으로 만드는 게 가장 좋은데 은이 너무 비싸서 구리로 만들었는데 구리 값이 찌니까 요즘은 알루미늄 전선으로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철로는 못 만드는 이유가 철은 원자의 배열이 너무 촘촘해서 전자가 이동하는 것보다 손실되는 게 너무 많아서 못 만드는 거야. 됐지? 그럼 이해됐어요? 그래서 원자의 종류에 따라서 원자핵의 배열이 도선의 종류에 따라 원자핵의 배열이 달라. 이 원자의 배열이 다르면 전자의 충돌이 달라져서 그래서 우리가 적당한 아이를 선택합니다. 자, 이게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이유야. 그러면 이제 전기 저항은 이동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도선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고 도선의 전기 저항은 그럼 어떻습니까? 자, 여러분 보세요. 터널의 높이가 이렇게 돼 있어. 터널의 이 단면적, 터널의 단면적이 얼마인가 하면 2제곱미터야. 2제곱미터고 터널의 길이가 10m야. 이런 A라는 터널이 있어. 그리고 터널의 단면적이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터널의 높이가 얼마인가 하면 1제곱미터야. 그리고 터널의 길이가 20m야. 자, A하고 B라는 터널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중에서 A하고 B를 통과해야 돼. 여러분이 걸어가야 돼요. 그럼 A를 통과할 때가 더 힘들까요? B를 통과할 때가 더 힘들까요? B죠. 왜요? A는 그냥 우리 웬만하면 서가면 되죠. 1m 80 미만인 친구들 전부 다
서서 걸어가면 돼요. 쌤은요, 위에가 많이 남겠죠? 편안하게 걸어갑니다. 그 다음 여기는 키가 작은 쌤도 뭐 해야 돼요? 고개를 숙이고 가거나 기어서 가야 돼요. 그러니까 뭐해요? 통과하는데 힘이 많이 들죠? 그럼 도선의 정기저항이란 이거야. 굵고 짧으면 쉽게 통과해요. 그래서 저항이 작은 거야. 근데 가늘고 길면 통과하기 힘들죠? 저항이 큰 거예요. 그죠? 그래서 도선의 정기저항은 어떻습니까?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지만 물질의 종류가 같다면 도선의 정기저항은 도선의 길이가 길면 정기저항이 커. 10m보다 20m. 그리고 단면적이 굵기야. 단면적이 뭐 할수록 도선의 단면적이 크면 클수록 단면적이 바로 뭐다? 굵기야. 도선의 단면적이 크면 클수록 저항이 작아. 가늘면 가늘수록 저항이 커. 그렇죠? 그래서 도선의 정기저항은 도선의 길이에 비례하고 단면적에 뭐합니까? 반비례해요. 그래서 항상 과학은 식이 분자에는 뭐해요? 비례하고 분모에는 뭐한다? 반비례해요. 반비례. 아, 도선의 정기저항은 굵고 짧을수록 작고 가늘고 길수록 도선의 정기저항은 커지네요. 자, 그럼 이제 도선의 정기저항을 한 줄로 갑니다. 도선의 정기저항은 저항이 뭐 할수록 굵고 짧으면 작아집니다. 그래서 도선의 정기저항이 작아지려면 도선은 굵고 뭐 할수록 짧을수록 도선의 정기저항이 작아져요. 그런데 도선의 정기저항이 커지려면 뭐 하면 돼요? 가늘죠. 도선이 가늘고 길수록 도선의 정기저항은 커집니다. 자, 그럼 이제 요게 도선의 정기저항이 연결돼요. 도선의 정기저항이 굵고 짧을수록 작아져요. 이게 바로 무엇이다? 저항의 병렬 연결. 저항의 병렬 연결일수록 전체 저항이 작아집니다. 그럼 가늘고 길수록 도선의 정기저항이 커져요. 그럼 얘는 저항의 무슨 연결이다? 직렬. 이렇게 연결하시면 돼요. 아, 굵고 짧은 게 병렬로 저항을 연결하는 거고 가늘고 긴 게 직렬로 연결하는 거에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도선의 정기저항 문제만 한번 풀어보고 쉬는 시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단면적이 1제곱미터야. 그리고 길이가 10m야. 자, 이때 얘의 저항이 얼마인가 하면 15mm. 아이씨, 오음자 쓰려니까 귀찮다. 15mm래요. 그런데 내가 뭘 했는가 하면 얘를 엿가락처럼 가늘고 길게 쫙 늘어뜨렸어. 자, 내가 요것을 갖다가 엿가락처럼 가늘고 길게 늘렸어요. 그러면 가늘고 길게 늘렸습니다. 자, 그럼 얘는 20m가 되게끔 했고 요거 단면적은 0.5제곱미터가 되게끔 했을 때 얘의 저항은 몇 ohm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얘를 갖다 반으로 접어. 얘는 가늘고 길게 2배로 늘렸는데 이번에는 반으로 딱 접어. 반으로 딱 접었더니 어떻게 됩니까? 얘가 2개가 이렇게 되면서 길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길이가. 자, 그럼 요거 단면적. 단면적이 얼마가 됐다? 2제곱미터가 돼. 그리고 길이가 5m가 돼. 이럴 때 저항 R은 몇 ohm입니까? 이거 구하랍니다. 이거 구하세요. 실제로는 문제는 이런 게 나와. 자, 요렇게 주어져. 단면적이 1이고 길이가 10m일 때 저항이 15mm라면 내가 얘를 가늘고 길게 했을 때 저항은 몇 배로 증가해서 몇 ohm이 되고 그 다음에 굵고 짧게 반으로 잘라서 겹쳤을 때 굵고 짧게 했을 때 저항은 얼마가 됩니까? 이것을 풀어내세요. 쌤! 우리 배운 거 이것밖에 없는데 어떻게 풀으라고요? 짜증나는데요. 자, 그럼 이제 생각 들어가요. 보세요. 얘는 단면적이 얼마나 줄어들었어? 반으로 줄어들었지. 그리고 길이는 몇 배 늘어났어? 2배 늘어났죠. 그럼 이제 첫 번째 문제. 요게 1번이라고 합시다. 1번 문제, 요게 2번 문제. 그럼 1번 문제는 이렇게 생각해. 단면적은 얼마로 줄어들었어? 1에서 0.5로 2분의 1배 줄어들었죠. 맞죠? 대신에 길이는 10m에서 20m
늘어났죠? 맞죠? 자, 그럼 이제 도선의 정비정. 도선의 정비정은 단면적 분의 길이. 자, 수학에서 번분수 배워놓은 친구들 2분의 1분의 2니까 몇 배 증가한다? 4배. 이렇게 풀면 되고요. 쌤, 저는 수학에서 아직 번분수 못 배웠어요. 그럼 2분의 1은 얼마야? 0.5야. 그럼 0.5분의 2니까 뭐야? 5분의 20에서 몇 배 증가한다? 4배. 이렇게 풀어도 돼요. 됐죠? 번분수로 바로 배우는 친구 이렇게 푸셔도 되고 번분수 안 배운 친구는 이렇게. 아, 저항이 4배 증가한대요. 그러면 15에서 4배 증가하니까 4배 증가한다고 풀었으니까 답은 40옴입니다. 이렇게 해주면 답이 돼요. 됐죠? 이렇게 풀어내는 거예요, 문제. 이제 생각을 좀 해야 되는 거야. 쉽지 않아. 그래서 생각을 좀 해주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로 보는 거야. 자, 1번은 이렇게 생각해서 풀어줬어요. 그럼 2번은요. 굵기. 단면적은 몇 배 증가했어? 1에서 2로 단면적은 2배 증가했죠. 2배 증가했는데 길이는 얼마를 줄어들었어? 2분의 1배로 줄어들었네. 자, 이제 번분수 배운 친구들 도선의 정비정은 단면적 분의 길이입니다. 그래서 얼마? 4분의 1배로 줄어들었어요. 이렇게 풀어도 되고 쌤 저는요 번분수 모르겠어요. 그럼 2분의 0.5라고 하면 돼요. 그럼 얘는 20분의 5가 되니까 4분의 1배 이렇게 풀어도 돼요. 둘 중에 어떻게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따라서 얘는 얼마로 줄어든다? 4분의 1배로 줄어듭니다. 그럼 10 곱하기 4분의 1이니까 얼마 되겠어요? 2.5옴이 답이 됩니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아하, 알겠어요? 요거 풀어내는 게 도선의 정비정입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쉬는 시간 드릴게요. 쉬는 시간 하고 나서 우리 저항에 연결하고 보고 나갑시다. 지금부터 10분간 쉬십시오.